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중동 리스크 상황이 간단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상 5차 중동전쟁 양상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자라면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미칠 영향 등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터진 이후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건 중동 불안에 대해서 증시가 무감하다거나 중동 리스크의 임팩트가 약해서라기보다 금리 동결과 관련한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멘트들이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빠지고 이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멘트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요인들은 이번 주 후반에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 3분기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쉬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7,500달러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역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후퇴를 하는 와중에 도미넌스는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알트코인들의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플 XRP 역시 0.5달러 지지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XRP 고래와 상어들은 XRP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미들이 쫄아있을 때 고래들은 적극적인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세 굉장히 아주 많이 답답하지만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95,000%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강세 폭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유틸리티, 또 시장의 평가 이런 건 너무너무 훌륭한데 빌어먹을 이 소송 하나가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FTX 사태가 터지면서 콜드월렛 이슈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더욱이 독일 도이체방크 등 대형 금융기관들도 커스터디 산업에 뛰어들면서 커스터디 이슈 자체가 하나의 화두로 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분쟁 상황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약발이 약해서라기보다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멘트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이게 국채 수익률 하락을 견인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18bp가 하락한 4.62%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데일리 기준으로 따지면 8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의 하방 압력을 직접적으로 가한 존재들은 다름 아닌 연준 인사들입니다. 연준 부의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틀란타 여는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멘트를 더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역시 미국 경제가 연착륙 궤도에 올라섰다라며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5% 수준, 12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은 72%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7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 인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5차 중동전쟁 양상으로 확대되고 이게 또 장기화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급등을 통해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데니 리서치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24년 말 이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MF 역시 비슷한 방향성의 멘트를 제시했는데 피에르 올리비에 고랭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상황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에너지 공급 쇼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유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지난해 3.5%에서 올해 3%, 내년에는 2.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내년 성장률의 경우에는 7월 예측치 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참고로 IMF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는 1.4%, 내년의 경우에는 기존 2.4%에서 2.2%로 낮췄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유가, 여기에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실 남의 나라 걱정하기에 우리나라 상황이 워낙 개판 5분 전이라서 참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7,500달러 지지에도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추가 후퇴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4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1%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도미넌스가 올라서면서 알트코인들의 낙폭을 더 키우는 측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해준 뒤에 3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순조롭게 진행할 거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를 보면 27,3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28,000달러를 뚫고 추가 반등이 가능할 거라는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반감기까지 삼각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차트에서 오렌지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말 연시까지는 그냥 축적을 하면 되고 이후에 반감기까지는 홀딩을 하면 되고 반감기 이후에 레드 구간에서는 다시 축적을 하면 되고 이후 랠리 과정을 보여줄 그린 구간에서는 그저 즐기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반감기 때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닥 쫄 필요 전혀 없다. 그저 축적의 시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전설적인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폴 튜더 존스가 이번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우리는 중동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긴장 등 위협적인 지정학적 환경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한다. 두 자산 모두 역사적인 경험보다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폴 튜더 존스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서 딱 2번이라고 하는데 과거 2020년 2분기 때 이 양반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발언을 한 뒤에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600% 랠리를 벌였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번에도 급등 랠리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나름의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5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확인해주면서 현재 시세만 놓고 바라보면 어질어질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XRP 고래와 상어들은 지속적으로 XRP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XRP 레저에서 고래들의 활동이 2021년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줄어들었지만 고래와 상어 주소의 보유량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XRP에서 1억 XRP를 보유하고 있는 월렛들은 총 공급량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78억 9천만 달러 규모로 1년 전에 71억 6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쫄아 있을 때 큰 손들은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아마도 요즘 가장 잘 나가는 XRP 차티스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에그라 크립토는 여전히 강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0.41달러 지지 라인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0.55달러 돌파가 엄청 중요한데 이게 성공을 하면 하늘의 불기둥이 될 수 있는 이른바 갓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1.12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2021년 고점 때 갓 캔들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0.55달러 부근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2022년 이후 이게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3일 약식재판 판결이 나온 뒤에 강력한 한방으로 이걸 뚫어냈지만 여전히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0.55달러 구간입니다. 그만큼 저항은 강력하지만 일단 지지세만 확인을 하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후에 각 캔들 한번 세워지게 되면 1.12달러까지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도 지금 엄청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데 XRP가 월간 차트를 통해서 과거 95,000% 랠리 직전에 형성했던 삼각 패턴을 지금 거의 똑같이 형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승 삼각 패턴 상단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숫자이기는 한데 일단 에그라 크립토가 이야기한 1.12달러만 가져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포브스 보도 내용이 확대 해석되면서 XRP $10,000 이슈로 번지기도 하며 커뮤니티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이 XRP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루머, 완전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이 맥시들 사이에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블랙록 XRP 커넥션이 무게감을 갖고 또 확산되고 있는 그 배경에 이번에도 역시나 포브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블랙록 출신의 내부 인사가 말한 내용이고 1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월스트리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에서 소스로 삼은 블랙록 인사이더는 블랙록 전무이사 출신 스티븐 쇼엔필드인데 이 양반은 최근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서 시장에 1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SEC가 최근 ETF 승인을 연기하면서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의견을 요청했는데 이건 상당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블랙록 내부 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6개월 안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를 통해서 17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월스트리트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어디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XRP 가격이 펌핑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멘트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포브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포브스 얘들도 XRP 매집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 제목이 상당히 객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록이 XRP를 매집한다라는 다소 상상력이 조금 많이 가미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완전 대박이고 너무너무 아주 많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걸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단 한 개도 없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건 포브스가 최근 이런 수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 달러가 붕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8조 달러 규모의 충격적인 연준 인플레이션이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의 가격을 경쟁 자산인 골드에 필적하는 붐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게 또 XRP $10,000 가능성으로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이 리스크 해지 역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이지, 이게 곧바로 XRP $10,000로 직행하는 것은 역시나 XRP 맥시들의 희망회로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브스가 기사의 소스로 삼고 있는 것은 제프리스의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토퍼 우드의 멘트인데, 쉽게 정리하면 비정상적으로 돈을 풀었고 이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빡세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연착력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달러 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이건 결국 골드 소유자와 비트코인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전통적인 리스크 해지 자산인 금과 디지털 골드로 기대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브스가 기사 제목에다가 달러 붕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렇게 싹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게 XRP 커뮤니티에서 희망회로 수준으로 해석이 됐고, 이 과정에서 다시 $10,000 음모론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대 화두, 합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내년 4월 16일에 양측의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일정이 잡히면서 이 날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래 마지막 명령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전에 양측은 최소 1시간 이상 만나서 이번 사건 합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직접적인 멘트로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건 토레스 판사가 직접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건데, 미국 SEC가 쭈꾸미 IQ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이 다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굉장한 관심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리플 소송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본안 소송 진행 상황, 이건 39.456%의 확률이고, 본안 소송 결론 뒤에 항소는 2025년까지는 접수되지 않을 것이고,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추가 소송을 내게 된다면 2027년 6월 14일 이게 최종 판결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항소심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는 시점이 2027년 6월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피고와의 합의인데, 이건 확률이 32.113%로 이게 벌어지면 항소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 뒤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완전 합의인데, 이건 확률이 18.987%이고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 대한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예상외 시나리오 확률도 8.675%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XRP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 2026년까지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미국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같은 설명이 100% 다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나름 리플 진영에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분석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참고할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